자, 봐봐. 에너지는 흐른데 물질은 순환하고 무슨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거죠. 생명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야? 심장. 얼마? 비대에너지 아니야. 맞죠. 그렇죠. 식물이 비대에너지를 포도당에 화학에너지로 바꿔주고 그거를 우리가 섭취해서 세포에 이용을 하잖아. 또 식물 없으면 너 죽어. 그것도 못 먹어 자식아. 감사하게 생각해 식물. 그러니까 함부로 나뭇가지 꺾지 말고 함부로 식물들 밟지 말고. 알았어? 자초는 괜찮지 않아요?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된다는 걸 자꾸 식물 죽이지 마. 집에서 키우는 거. 쌤 무기가 죽으면 없어지면 어떡해요? 너도 죽을 확률이 높아. 근데 막 무기 막 그거 없애는 아, 걔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좀 돌려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그래 너는 줘도 돼. 정말 네가 힘들어 걔 때문에. 그럼 걔를 제거해야지. 아니 막 어디 나라 무슨 근데 아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겠어. 그러면 걔는 살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냅둬. 저기 미국인가 거기서 어? 어디지? DNA 바꾼 모기 풀어갖고 모기 번씩 이상하게 해갖고 다 죽이고 있다는데. 아 맞아. 야, 그 한 종을 해갖고 특정해갖고 텍사스 그거를 제거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텍사스에 무기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개체수를 인간이 개입해갖고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지 싹 없앤다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거기서 적응하고 내성을 갖고 있는 놈이 꼭 생겨.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안 돼. 못 없애. 지금 약간 효과적이래요. 효과적이래? 네. 뭐 개체수 확 줄었대? 공로적이. 무기 주변에 무릉덩이 이런 경우에는 좀 심각하겠네. 이 경우에는 주변에 물이 있으면 흙을 갖다가 메꿔. 아니 걔네들 거기다 알을 낳는다니까?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고인물에 있지. 어쩔 수 없어. 거기서 살아남은 놈은 그거는 냅두고. 슈퍼무기잖아. 곤란물에서 없어. 자, 생태계의 인위의 생태계야.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여기는 생산자, 여기는 1차 소비자, 여기는 2차 소비자. 생명체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비대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비대에너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그럼 생산자가 들어온 비대에너지의 일부를 사용을 하는 거야. 일부. 근데 그냥 나는 다 사용을 할 거야. 표현이 그런데 비대에너지가 10개가 들어와. 그럼 생산자가 화학에너지로 10개를 다 바꿨어. 그리고 생산자가 그것을 썼어. 본인의 세포 호흡으로 5개 정도를 썼대. 그러니까 몇 개 남는 거야? 5개가 이제 남아있다가 1차 소비자에게 이게 일부가 전해지는 건데 그냥 다 갔어. 얘도 그거를 세포 호흡에 썼어. 3개를. 그럼 몇 개 남아? 2개. 이 중에 일부가 가는 거지만 그냥 다 갖다 쳐. 2개 다 썼어. 그러면 생산자가 비대에너지를 10개의 화학에너지로 바꾼 걸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썼지. 이렇게 세포호흡을 통해서 방출된 요 10개의 열 에너지를 생산자가 다시 화학에너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이거 안 돼. 불가능해. 그럼 이러한 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날라가요.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열 개가 생태계 밖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10개가 나갔지. 에너지 보존 법칙. 이 10개의 열 에너지는 생명체들이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엔트로피 증가, 열역학 이 법칙.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생명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이거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이해됐어? 에너지는 생태계 밖에서 들어와서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빛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으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식물과 동물의 세포 호흡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 그래서 에너지는 빛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를 거쳐서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에너지가 차단이 되면 다 죽어. 안돼. 알겠어? 왜 얘가 에너지 근원이니까 생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알겠냐? 그러니까 식물 함부로 하지 마. 안돼. 그리고 빛 들어와야 돼. 바꿔줘야 우리는 이거를 세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전환과 관련된 그 얘기야. 자,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위로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개념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개념이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 뭐 아래 영양 단계 있는 애들 훨씬 더 개체 수가 많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의 크기는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해됐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 생물량 이게 감소인데 생물량은 각 영양 단계의 생명체들을 갖고 있는 물 뺀 나머지 건조 중량을 합쳐서 생물량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체 수가 적잖아. 그럼 그 개체 수들을 모아놓은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감소한다는 거야. 생물량도. 그러니까 몸무게도 줄어들어. 개체 수가 적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요거는 생물 농축도. 요거는 증가한다. 농축. 조그마한 물고기를 좀 더 큰 애가 먹고 이거 좀 더 큰 애가 먹고 좀 더 큰 애가 먹고 맨 참치가 먹어. 그럼 중금속은 멸치가 많어, 참치가 많어. 참치가 많어. 왜냐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오는데 잘 분해도 안 되고 배출도 잘 안 돼. 그럼 쌓이는 거라고.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 최상의 포식자는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는 거야. 그 한 달 전인가 다큐를 봤는데 청정 해양이 존재하지 않아 지금. 안돼. 너무 많은 바다가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 어우 되게 심각해. 그거 보면은 진짜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는 이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야.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지 않은 바다가 없어. 어느 나라에서 참치를 사갖고 캔 닦아갖고 딱 놓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그 생선 살아. 그러니까 참치 캔을 따갖고 봤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거야. 참치 캔? 우리가 1년간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합쳐봤더니 얼마나 될 줄 알아? 교통카드 하나. 오씨, 이 교통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1년간 먹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니야? 큰일 났어. 플라스틱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발달을 해도 안 좋은 게 생긴다는. 결국 되돌아오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다음부터 참치라는 걸 먹기도 좀 그래. 맛있다. 맛있긴 하겠지. 주먹. 어쨌거나 그래 뭐 앞으로 몇 장만 먹으면 되지. 뭐 한 10장, 20장만 먹으면 돼. 니네는 좀 더 먹어야 되는 거고. 아마 양이 니네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섭취량이 나보다. 또 한 가지. 위로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건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줄어든다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저기서 표현해서 5 올라가고 2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줄어들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가하는데 이건 대부분이라는 표현이야. 대부분. 그럼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도 있죠. 판단을 할 때 효율을 구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각 영양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으로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에너지 효율을.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몇 퍼센트 에너지가 올라왔느냐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는 얘기야. 말때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볼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 단계가 뭐야? 빛에너지. 그럼 빛에너지는 얼마? 10. 그러면 얘가 화학 에너지로 다 바꿨네? 100이지 100. 100%를 다 바꾼 거야. 생산자는. 자 1차 소비자는 전 단계는 누구야? 생산자. 그럼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얼마? 10. 1차 소비자 전 단계 5. 현 단계 곱하기 100. 그럼 얼마? 아 이거 벌써 줄었네.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는 5분의 현 단계 2.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해됐어? 대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 얘가 에너지 효율이 20, 얘도 20, 얘는 23.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같은 거. 위로 올라갈수록 아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효율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조금이라도 증가해야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해 봐야 돼서 두 개의 생태계를 줄 거란 말이야. (1차) 소비자들의 에너지 효율값이 누가 크니라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계산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상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올라가는지 이것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영양가가 높은 동물성 먹이의 섭취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은 증가한대. 대부분. 그래서 요 얘기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 거기 밑에 보면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 봐봐. 얼마? 2000. 자, 생산자가 얼마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니? 20. 그럼 나머지 1980은 다시 그냥 생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20이 들어온 거고 나간 건 아이고 198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20으로 바꾼 거고 그럼 1차 소비자가 호흡에 열을 썼고 분해자로 낙엽, 지구 이해돼? 고사 돼서 잃어버린 양이 8 그 다음에 넘어간 양이 얼마야? 지금 호흡은 얼마? 11 그 다음에 분해자로 넘어가는 게 8 그럼 얘로 올라간 게 2 이해됐냐? 아 10이구나 10 이해됐어? 그러면 1차 소비자는 갖고 2를 가지고 세포호흡에 얼마를 쓴 거야? 0.9 그 다음에 분해자로 0.7 그럼 요거 해서 요걸 빼면 얼마냐? 0.4 만큼 올라간 거예요. 0.4를 다 썼냐? 세포호흡에 0.3 쓰고 0.1 쓰고 근데 요거 봐봐 요거는 8 0.7 0.1은 아직 유기물이야.
이걸 분해자가 호흡에 사용을 하는 거야. 호흡에. 그럼 봐봐. 이거 다 더해야 돼. 10, 0.9, 0.3, 요거 분해자 0.1, 0.7, 8을 다 더하면 얼마야? 그게 들어온 20이야. 이해돼? 그래서 요 양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빠져나가는 거야. 20이 다시. 더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효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거기 효율 구해놨네.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생산자 20분의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2분의 0.4 20%.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구해? 2000분의 20 곱하기 100. 그럼 얼마냐? 1이네. 1이냐? 예. 그럼 1에서 10에서 20%로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네. 오케이. 영시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잘 해야 돼. 지워도 되지?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보일 때 좀 하지 않았냐? 보일 때 조금 했어? 했죠. 이거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했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식물 분지부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 물질의 생산과 소비. 자, 봐. 우리는 앞에서 이걸 배웠어. 요 그래프.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 그래프. 기억나지? 이거는 나무 한 그루야. 나무 한 그루에서 이만큼 무슨 양? 뭐라고? 제갈요. 이거 아바타 좋은데? 제가 너 오류야. 그때 내가 2번 깠다 했잖아. 두 번이요? 아유. 총 광합성량. 요거는 무슨 양? 호흡량. 요거는 무슨 양? 순광합성량. 그래서 그거를 글씨를 쓰면 이거 봐. 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 동안에 만들어낸 총 광합성량은 호흡량에다가 순광합성량을 더해라. 자, 예를 들어 얘가 10, 얘가 2, 그럼 순광합성량은 8 이렇게 된다. 그럼 저 나무는 요거 남는 8을 가지고 생장할 때 다 쓸까? 아니죠. 자, 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내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야. 저 나무 한 그루가 하루 동안에 얼마큼 만들었어? 10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저꽃 아니에요. 시끄러. 10을 만들었어. 그리고 2를 호흡에 썼어. 그러면 이제 8이 남지. 이 8을 다 키 클 때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는 토끼한테 줘야지. 피식량. 토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어. 토끼가 나무를 먹어요. 먹을 자식은 내가 아는 토끼는. 진짜요? 그래. 많이 2는 낙엽이 되고 말라 죽어서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거야. 낙엽 고사량. 네. 그러면 몇이 남어? 이것들이 정신 안 차려. 내가 후면에 가져왔어요. 얼마 남어? 4 정도밖에 안 남잖아. 예. 8에서 2 토끼 주고 낙엽 고사 잃어버리고 4 남지? 요 4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갖고 키 클 때 쓰는 거라고. 얘는 그게 안 봐. 자, 여기에 나무들이 있지.
있어 없어? 아 또 대답 안 해? 있어요. 10그루가 있대 10그루. 야 그러면 각각의 나무에서 만든 총 광합 성량을 싹 다 더하면 식물은 생산자라 그랬잖아. 네. 총 생산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총 생산량. 총 생산량은 호흡량하고 남는 순 광합 성량을 다 더해도 순 생산량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럼 10그루잖아. 얘 얼마? 아. 말지. 순량? 피지. 강도도 조절이 되네. 피식량 피지. 얼마? 20. 낙엽 고사량 20. 남는 40이 생장량이야. 이해됐어? 그럼 요거 먹어간 건 누가 먹어간 거라고? 복귀. 토끼가.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복귀. 이걸 먹었지. 무슨 양? 보식량. 섭식량. 복귀가 뭐? 토끼가 먹은 양의 20. 라켓. 여기 안 봐? 그럼 이 20을 가지고 이 토끼가 이제 뭐 할 때 쓸 거야? 여기 20 가져가고 생장. 호흡할 때 쓰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2차 소비자한테 조금 줬어. 피식량. 됐냐? 죽었어. 고사량. 식물은 고사량이라고 표현해. 고사. 말라 죽는 거. 얘는 시체량. 사체. 사체. 사체 속에 들어있잖아. 사체량. 사체량? 사체 없죠. 이 새끼 사체도 한글 쓰는 사망량. 사망량. 사망량? 사망고. 쟤는 죽어. 진우. 자연사량. 안돼. 죽어서 잃어버리는 양이야. 죽는 양. 알겠어? 예. 먹을 거 니네 다 쓰냐? 먹은 영양물질 다 써? 아니요.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이용해서 흡수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거야. 그게 배출량이야. 배설량. 남는 게 생장. 생장량이 되는 거야. 죽고 남는 게 있어. 뭐라고? 아니. 네 친구 토끼가 이렇게 죽었어. 병 걸려. 근데 네 친구 토끼가 잡아먹혔다고. 알겠어? 그러면 봐봐. 이거는 여기 봐. 이거 피식량은 또 누가 가져가는 거야? 2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이거 스트레칭 끝나고 응징할 거야. 자, 요만큼 또 가져가고 얘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사용을 하겠지. 예.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래프야. 그래서 이걸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거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 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기억에 포함이 된다. 맞아 틀려? 맞지. 여기 가져가서 이거 쓰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게 맨 마지막에 이 총 생산량이 호흡량 뺀 순생산량 안에는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생장량이 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어. 맨 위까지 올라가는 건 총 생산량,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낙엽, 피식량, 고사량 다 빼. 이해됐어? 그러면 얼마큼 남어? 순생산량 이만큼 남는 거 아니야. 그래프 볼 수 있겠지? 꼭 기억하면 총 생산량은 한 나무에서 만든 총 광합성량을 다 더한 값이 총 생산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순환. 에너지는 흐르지만
물질은 순환된다라는 거. 그 물질 순환에서 나오는 거는 탄소와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만 주로 정리를 해. 나머지 물질들의 순환 과정은 배우지는 않고. 자, 탄소 순환. 탄소는 왜 필요하니? 생명체가 탄소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 화합물이 뭐야? 그리피. 탄소 산소 아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 주 구성원소가 탄소에 수소, 산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유기물. 자, 질소 순환은 왜 필요하냐면 질소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질소화합물을 만들어? 근데 질소화합물이 뭔데? 질소화합물은 여기 단백질과 핵산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물론 탄소도 있어야 되지만 질소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단백질과 핵산 이런 것들을 질소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아이고 저쪽에다 쓰자. CO2. 공기 중에 있는 애들이 이산화탄소로 흡수가 되지만 물 속에서 광합 생활하는 애들은 탄산수소 이온으로 들어와. 알겠어? 그럼 이걸 갖고 왔어.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했어. 그럼 물이 쭉 이동을 해서 입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비대에너지를 흡수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탄소 화합물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대에너지가 탄소 화합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 그러면 식물은 이걸 만들었어. 그리고 이걸 다시 세포 호흡에 사용이 됐을 때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ATP 이런 것들로 전환돼서 빠져나오고 다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다시 공급이 되거나 빠져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식물에 이렇게 광합성 재료로 재사용이 될 수 있다. 이해돼? 예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스케 광합성을 어떻게 해? 응? 못해도 그러니까 먹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것을 유기물로 섭취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걸 먹어 탄소화합물을. 그럼 요거를 세포 호흡에 사용을 한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고 이거를 또 다른 애가 또 사용할 수 있고. 됐냐? 나무도 죽어. 낙엽, 고사량. 동물도 죽어. 그리고 동물에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내보냈던 배설물도 존재하고 있다. 이 사체와 배설물 안에는 아직까지 탄소, 화합물, 유기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누가? 분해자가 이것을 분해하는 거지. 세포 호흡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누군가가 또 이용을 하겠지. 근데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사체 배설물, 탄소화합물 이런 것들은 탄화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화석 연료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걸 인간이 이거를 꺼내서 연소라고 하는 과정에 사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이거 아니야. 지들은 다 써놓고, 그지? 그거 갖고 막 협박하고 막, 공급 안 해준다, 니네한테 안 판다 그러면 아 짜증나지.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 비대에너지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이런 것들. 여기 이해되냐? 탄소는 생태계 내에서 계속 돌려 쓰는 거야. 그 우리가 죽어. 우리 몸속의 구성 일단 탄소는 또 다른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소로 재사용이 되는 거지. 그게 물질의 순환. 야 이거 여기 나오게 해봐. 여기 나오냐? 왜안 나와? 여기까지 나오게 해봐. 살짝만 돌려서. 카메라에 빨리 돌려. 조금만 돌려. 여기까지만 나오게 해봐. 아니 전체를. 여기 나와? 여기 네, 거의 오케이 좋아. 이번에는 질소 순환에 대해서. 질소 순환은 이렇게 설명한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얘가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있어요. 없지 자식아. 너무 안정하고 결합이 강하니까. 없잖아요. 그림이 떡이라고. 저 개기는 거야? 아니면 게임. 왜? 이따.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럼 얘는 질소함을 어떻게 만들어? 잘 번개. 연계. 이 질소함을 어떻게 만드냐고. 번개. 이온화 여기에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이런 거. 뒤로 떨어져. 트러플 이게 콩과 식물이야. 콩과 식물의 뿌리 혹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 너무 큰 콩 아니에요? 뭐 네? 어쩌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안 맞지. 왜 손 붙잡고 있어 둘이? 이거 죄송은 안 나죠. 야 이씨 손 안. 아니 역시 연애. 앞으로 2보 전진. 이거 둘이 손 붙잡고 있어. 씨. 아무 데서 연애하는데요? 응? 손 영상 끈다. 봐. 콩과 식물이 뿌리 속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는데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들을 이 박테리아가 이걸로 바꿔줘. 암모늄 암모늄 이온으로. 업무. 아니. 암모늄 이온으로. 내가 이거 부시 물어봤어 뭐. 엄주 자식. 예. 봐. 바꿨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얘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달리도록 하지. 이해됐어? 토양의 세균 중에 얘를 이건 뭐라고 읽어? 암모니아 질산 이온이라고 읽어. 암모니아가 뭐지? 공부 좀 하자. 암모니아는 H2O. H3잖아. 아 그렇지. 뭐라고? 질산이요. 질산 이온으로 바꿔줘. 이런 걸 세균이 해주는 거야. 이해돼? 이거는 누가 해줘? 세균이 해주잖아. 이건 누가 해줘? 이것도 세균이 해줘. 이러한 과정.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질소를 고정시켜준대. 이렇게. 누가? 세균이. 콩과 식물에 사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아조토박터 이런 애들이 바꿔주는 거야. 암모늄이. 야 그럼 얘는 얘로부터 암모늄 이온을 공급받잖아. 그럼 얘도 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광합성 산물을 얘한테 줘. 물 주고 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리공생 관계의 대표 생물이야. 콩과 식물과 뿌리 혹에 사는 박테리아.
알겠어? 이거는 질소 고정이야. 예. 바꾸는 거 꼭 기억해. 네. 요거는 질산화 과정이라고 불러. 요것도 세균이야. 질산화 세균. 아질산균, 질산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세균들이 바꿔주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흡수할 수 있어. 태양 여기 흙에서부터 요것도. 그럼 요거 흡수해. 세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가 이걸 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질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야. 질소 동화작용. 그래서 뭘 만드는 거냐면 질소화합물을 만드는 거지. 이게 질소화합물이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식물이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유기물로 섭취하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질소 화합물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럼 또 상해역 공간대로 이렇게 넘어가겠지. 마찬가지야. 얘도 낙엽 고사량. 동물들도 사체. 동물들의 배설물 속에는 아직 뭐가 들어있다? 질소 화합물이 들어있다. 이것을 분해자에 의해서 이것들을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돌려지는 거야. 암모늄이온으로. 그럼 그걸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게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것을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해. 이것도 누가 해주는 거냐면 탈질산화 세균이 해주는 거야. 이것도 세균이 해줘. 질소 고정도 세균, 질산화도 세균, 탈질산화도 세균이 해주는 거야. 알겠어? 가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 맞아서 깨지고 뭐 산소랑 만나고 막 물이랑 만나갖고 화학 반응을 막 하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부를까? 이런 것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것도 질소 고정이야. 이것도 질소 고정인데? 그럼 두 질소 고정의 차이는? 세균이 이거는 생명체가 해주는 거야. 생명체가. 근데 이거는 공중방전으로 일어나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질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태계 내에서 계속 돌려 쓰게 되는 거고, 탄소도 생태계 내에서 계속 돌려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순환은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에 대해서 정리하고, 탄소 순환보다는 질소 순환이 좀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맨 밑에 빈출 자료를 보면은 가, 나, 다, 라 이런 것들이 나오지. 가는 무슨 과정이니? 공중 방전에 의한 질소 고정. 다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한 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 라는 암모늄이온이 질산으로 바뀌었잖아. 질산화 작용. 그럼 나는 뭐야? 탈질산화 작용.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물질 순환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놔. 거기 중간에 이런 것들 있잖아.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것들을 다 메모 쳐놓고 기호 달아서 누군지 맞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작년에 평형. 야, 이게 평형 형태잖아, 이게. 이렇게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로. 얘가 갑자기 늘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생산자가 줄죠. 2차 소비자가 늘겠지? 근데 계속 늘지 않고 얘가 줄어들어. 얘 왜 줄어들어? 생산자가 줄. 얘가 증가해버려갖고 얘들이 줄어서 그래. 그럼 얘들이 줄면은 다시 얘들도 줄겠지. 그럼 얘 줄으니까 얘도 줄겠지. 얘가 줄면 다시 늘어나겠지.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야. 주로. 근데 이제 환경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너무 추운 남극은 펭귄의 개체수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그건 추위 때문에 이런 개체수들이 조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게 생태계 평형의 항상성 문제야. 알겠냐? 근데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평형이 아예 깨져서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기 몇 10초 전이야? 몇 초 전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하나 등장해갖고 아주 그냥 지구를 다 망가뜨린 거지. 지구인을 그렇게 환산했었을 때 12시가 되기 2초 전? 3초 전? 그때 등장한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금 환경 파괴가 장난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돌고 돌아. 바다도 계속 해류들에 의해서 이동을 하잖아. 이 자식들이 지금 여기서 뭘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냐? 그 오염수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당연히 받지. 이쪽에서 난파된 요트가 4년인가? 5년 후에 이쪽에서 발견됐어. 이게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저기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이렇게 타고 있던 사람. 계속 아니 난파된 거 요트의 잔해물 이게 여기서 원자로가 터졌잖아. 그때 파괴된 요트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발견됐다고. 그럼 여기서 오염수를 내보낸다며 영향 당연히 받지. 우리뿐만 아니라 큰일이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태평양에 있는 그 여러 섬나라들 있잖아. 그런 나라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오염수 막 그래서 방류하지 말라고 계속 막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방류하는 게 맞냐? 넓은 바닷물로 이 오염수를 희석시킨대. 얘네들의 논리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지들끼리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이게 함부로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큰일 나. 그래서 공존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공존. 그 집을 질 때에도 그 지역에는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자라게 해놓고 집 짓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밀고 세 콘크리트로 지을까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모르겠다. 생태계 평형이 깨져야 인지를 할래나? 자 일단 여기서도 끊자.